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본 적 없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고 마음을 다해 대했던 이가 차갑게 돌아설 때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사람은 늘 좋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며 인복이 터졌다고 부러워하곤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배신과 갈등 속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 인복이라는 것은 과연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정해주는 운명일까요? 조선의 위대한 사상가 정약용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기나긴 유배 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배신과 외면을 겪었지만 동시에 그 절망 속에서 진정한 사람의 도리와 관계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인복 터지는 사람과 인복 없는 사람을 가르는 세 가지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둘째,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셋째, 말의 무게를 아는 침묵의 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을 때의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던 권력자에서 하루아침에 대역 죄인으로 전락한 그가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그를 반겨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가까이 다가가기를 꺼렸습니다. 그가 머물 곳조차 구하지 못해 거리를 헤맬 때 가장 천대받던 주막의 한 노파만이 자신의 작은 방 한 칸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작은 호혜 속에서 지위나 명예가 아닌 인간 본연의 따뜻함이 만드는 관계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이 골방에서 학문에 매진하며 참된 인복이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곁에 머문다는 위대한 진리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그 세 가지 원칙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인복이 있는 사람은 결코 남의 약점을 들춰내어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리에 없는 누군가의 실수나 실패가 안주거리로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친구, 이번에 크게 망했다며? 혹은 그 사람, 결국 그렇게 헤어졌다면서?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떤 사람은 신이 나서 말을 보태고 자신이 아는 더 내밀한 비밀까지 털어놓으며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그들은 남의 불행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삶이 무탈하고 우월하다는 얄팍한 위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인복이 터지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험담이 시작될 때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리거나 오히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슬쩍 언급하며 부정적인 흐름을 끊어냅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 친구의 노력만큼은 정말 대단했어. 이렇게 말하며 타인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정약용은 타인의 허물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남의 잘못을 즐겨 들추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무너지게 된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냉혹한 역학을 꿰뚫어 본 통찰입니다. 남의 흉을 보는 사람 곁에는 결국 똑같이 남의 흉을 보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서로를 향해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늘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 사람도 내가 없는 곳에 가서는 틀림없이 내 욕을 하겠지? 이런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작은 이익이나 갈등 앞에서는 언제든 서로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반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사람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그들은 그 사람 곁에서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다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나 실수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깊은 신뢰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매일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고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기도 하며 어리석은 선택으로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이 인간의 씁쓸한 본질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모자람을 비웃지 않고 따뜻한 눈으로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을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항상 남을 칭찬하는 데 인색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남의 착한 행실을 보면 마치 내가 그 일을 한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라. 이것은 단지 착하고 바르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인품을 높이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의 울타리를 만드는 최고의 생존 전략이자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첫 번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당장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남의 단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 한다면 그 즉시 입을 꾹 다물어 보십시오. 대신 그 사람의 아주 사소한 장점 하나를 억지로라도 찾아내어 소리내어 칭찬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분명 어색하고 저항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이 습관으로 반복되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과하는 긍정적인 언어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의 낡은 마음을 맑게 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여러분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눈빛과 태도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해가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을 덮는 자에게 쏟아지는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둘째,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인복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입니다. 새로운 모임에 나갔거나 직장에서 새로운 동료를 만났을 때 유독 처음부터 과도하게 친한 척을 하며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깊은 가정사나 비밀을 서슴없이 털어놓고 상대방에게도 무리한 사생활의 공유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식구잖아. 비밀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선을 넘으며 상대방의 공간을 무단으로 침범합니다. 처음에는 그 적극성에 이끌려 친해지는 듯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숨막히는 집착과 간섭에 지쳐 결국 사람들은 하나둘씩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겨진 채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인복이 터지는 사람은 관계의 생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결코 함부로 선을 넘지 않습니다. 난로에 다가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위해 난로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옷이 타고 살이 되어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어 여전히 맵찬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이 절묘한 거리 조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은 인물입니다. 그는 가족이라는 가장 가깝고도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예의와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 사이에는 아무런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편하다는 핑계로 막말을 일삼고 상대의 감정을 함부로 쓰레기통처럼 다루며 나의 기분대로 행동해도 상대가 무조건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 무조건적인 인내는 없습니다.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을 때 그 깊이와 고통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결코 상대를 사랑하지 않거나 멀리하겠다는 차가운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 사람만의 숨 쉴 공간을 지켜주겠다는 가장 성숙하고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상대방의 침묵을 존중할 줄 압니다. 상대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을 억지로 캐묻지 않으며 원하지 않는 조언이나 충고를 함부로 던져 우월감을 느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며 상대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 손을 내밀 수 있는
딱 그만큼의 따뜻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가족이나 오랜 친구를 대할 때의 태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편하다는 이유로 부탁할 때 고마워라는 말을 생략하지는 않았나요? 상대의 실수를 지적할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않을 모진 단어를 골라 쓰지는 않았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낯선 손님을 대하듯 정중한 태도를 한 스푼만 더해 보십시오. 문을 닫고 들어갈 때 가볍게 노크를 하고 무언가를 물어볼 때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그런 아주 작은 배려 말입니다. 이 사소한 거리두기가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질기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한 거리가 유지될 때 비로소 관계는 시들지 않고 오래도록 푸르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말의 무게를 아는 침묵의 힘입니다. 인복이 메마른 사람을 관찰해보면 대부분 말이 너무 많거나 그 말이 한없이 가볍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 장소나 일터를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늘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느라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이야기할 틈을 주지 않고 어떤 주제가 나와도 결국은 나 때는 말이야라며 자기 자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숨 쉬듯 쉽게 내뱉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가 꼭 밥 살게. 그 일은 내가 무조건 책임지고 해결해 줄게. 처음에는 그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말투에 속아 넘어가지만 번번이 약속이 깨지고 빈말임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실망감과 불신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더 이상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외로운 처지에 놓이고 맙니다. 하지만 인복이 터지는 사람들은 말의 무서움을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아끼고 오직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조용히 증명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라는 극단적인 고립 속에서 말이 불러오는 재앙을 뼈저리게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 자신의 거처를 다산초당이라 부르며 언제나 마음을 다잡고 입을 무겁게 하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언을 하게 되고 실언은 곧 재앙을 불러오는 문이 된다. 말이란 한 번 입 밖으로 나가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날카로운 화살과 같습니다. 분노에 차서 내뱉은 한마디, 남을 비웃으며 던진 농담 한마디가 어느 날 갑자기 독을 품고 돌아와 내 심장을 겨누는 치명적인 비수가 됩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뱉을 말이 정말로 필요한 말인지,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지 혀끝에서 3번을 굴려본 후에야 비로소 입을 엽니다. 또한 그들은 훌륭한 경청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억울함과 아픔을 누군가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모두가 말하는 자가 되려고 다투는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진심으로 귀를 열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그 침묵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어설픈 위로나 섣부른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거야 라는 영혼 없는 말이나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어라며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아 오는 대신 그저 말없이 상대의 눈을 맞추고 그 아픔의 무게를 곁에서 묵묵히 함께 견뎌주는 것. 그것이 바로 100마디 화려한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이 3번째 원칙을 심어보십시오. 내일 하루 동안만이라도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의 절반만 하겠다고 굳게 결심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충동이 목 끝까지 차오를 때마다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단어 하나하나 곱씹으며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약속을 해야 할 때는 지킬 수 있는 것의 절반만 입 밖으로 내어 약속하고 실제로는 약속한 것의 2배를 행동으로 갚아주십시오. 말은 무겁게
행동은 민첩하게 하는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사람들이 저절로 기대고 싶어하는 단단한 거목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의 서늘하고도 따뜻한 지혜를 통해 인복이 넘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세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돕기 위해 이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내어 기꺼이 칭찬하는 넉넉한 마음이었습니다.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세우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한 그늘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둘째,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예의를 갖추고 서로의 숨통을 틔워주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였습니다. 함부로 선을 넘어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고 따뜻한 난로처럼 적당한 온기를 나누는 절제의 미덕이었습니다. 셋째, 가벼운 입놀림을 경계하고 말 대신 묵묵한 행동과 진실한 경청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침묵의 힘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남의 말을 가슴으로 들어주는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처세술이나 얄팍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의 중심을 단단하게 세우고 스스로가 먼저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는 가장 정직하고 바른 수행의 길입니다. 인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지는 요행이나 벼락 같은 행운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매일매일 사람들을 대하며 내뱉은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를 배려하며 물러서 준 한 걸음의 거리,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묵묵히 들어주었던 그 고요한 시간들이 비옥한 땅 위에 켜켜이 쌓이고 거름이 되어 마침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정직한 결실입니다. 정약용이 18년이라는 끔찍한 유배의 고통 속에서도 결코 사람에 대한 희망과 따뜻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학문적 성취와 깊은 인간애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스스로 가장 좋은 인복의 씨앗이 되어 척박한 땅에 사랑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향해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는가? 나는 섣부른 조언으로 상처를 주기보다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있는가? 나는 내일 당장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기꺼이 나를 위해 방문을 열어줄 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당장은 부끄럽고 아플지라도 절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정원은 우리가 정성을 들여 가꾸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다시 푸른 생명력을 얻고 아름답게 변화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람 때문에 깊이 상처받았던 기억, 믿었던 이의 배신으로 잠 못 이루며 눈물 흘렸던 밤들, 그 모든 시린 시간조차도 결국 여러분이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지혜를 서툴게라도 삶 속에 실천해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마음을 나누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향기로운 인연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눈부신 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치고 메마른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함께 해주세요.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